밤마다 아랫배가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불안하신가요? 혹시 나쁜 병은 아닐까 걱정되어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성분들의 가장 흔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66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을 통해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겪는 아랫배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 증상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6세 박순자입니다. 갑자기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3개월 전부터 왼쪽 아랫배가 자꾸 아픕니다. 처음에는 가끔 찌릿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아파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취 속에서 누군가 꼬집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평상시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혼자 사는데 밤에 아플 때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한테 말하자니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병원 가자니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제 나이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정상인지 혹시 어떤 병의 신호는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은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친구들과 만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즐기질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아랫배만 만져보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께서 전혀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66세 여성분이 경험하시는 왼쪽 아랫배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장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특히 왼쪽 대장 부분인 S자 결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서 염증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두 번째는 난소나 자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폐경 이후에도 난소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낭종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근종이 있으셨던 분들은 근종이 변화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뇨기계 문제입니다.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은 아랫배 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아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근골격계 문제입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겨도 아랫배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밤에 누워있을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해진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 동안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가스가 축적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장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 관리법입니다. 우선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불규칙한 식사는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 커피는 당분간 피하세요.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죽, 찜, 삶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시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서 더 아플 수 있으니 조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 수분 섭취와 따뜻한 찜질법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배가 아플 때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아픈 부위에 10-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조절하시고 수건을 중간에 한 장 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간단한 운동과 마사지법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시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아랫배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고 공복이거나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법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느끼시는 외로움과 불안감도 아랫배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장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피하시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판단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길 때. 둘째, 열이 나거나 오한이 날 때. 셋째,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넷째, 구토가 계속되거나 음식을 전혀 드실 수 없을 때. 다섯 번째,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그렇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창피해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68세 김말순 할머니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2개월간 왼쪽 아랫배가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어서 5kg이나 빠지셨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병은 아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약간의 방광염이 함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하셨더니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신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찜질 그리고 매일 30분씩 하시는 산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동네 노인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0세 이순덕 할머니는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아랫배 통증으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작은 난소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왔으면 이렇게 오래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괜히 창피하다고 미루지 말 걸 그랬어요. 6번째,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입니다. 화장실 사용 습관도 중요합니다.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5분 이내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갑자기 힘을 주면 복부 근육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고 들어 올리세요. 옷차림도 신경 쓰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이나 허리띠는 복부를 압박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으세요. 7번째, 도움이 되는 차와 음식들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장의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페퍼민트 차도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도 추천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끓인 물에 우려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장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고 섬유질도 적당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단, 너무 신 김치는 피하시고 잘 익은 것으로 드세요.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시고 불안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마음도 편해지고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랫배 통증은 심각한 병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70세, 80세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를 나누시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중요한 면책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한 증상이 있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새로운 차나 음식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하루빨리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통증 완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